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리언 투자 진행의 아나운서 조현민입니다. 오늘 3거래일 만에 코스피가 다시금 반등에 성공하면서 4,026선에 장 마감했습니다. 말 그대로 널뛰기 장세가 이어졌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의 순 매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개인과 기관만이 그 물량을 담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저희와 함께 50분 동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주요 지수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열어봤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4,026선에 장 마감하면서 0.55%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오늘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900선을 내어주면서 898선에 장 마감했고요. 0.41%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동향은요. 오늘 코스피 지수 열어봤습니다. 오늘 외국인만이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1조 7천억 원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각각 8천억 원 넘게 담아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매매 동향은요. 같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만이 팔아내는 모습이었고요. 1,100억 원 넘게 팔아낸 그 물량을 개인과 기관만이 담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은 1,300억 원 넘게 담아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열어봤는데요. 오늘 SK 하이닉스가 시장을 견인해 줬습니다. 59만 원 선 지나가면서 2% 넘게 상승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빨간불 켜냈습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47만 3천 원 선 지나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자, 1위부터 5위까지 함께 체크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알테오젠만이 빨간불 켜낸 오늘입니다. 54만 4천 원 선 지나가면서 2% 넘게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8% 넘게 하락하는 모습, 41만 7,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비트코인이 시장에서 갖는 장악력을 의미하게 됩니다. 먼저 비트코인은 오늘 60% 지나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1.95%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의 2% 넘게 장악력 가져가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11.9%, 오늘 1% 넘게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역시 28.1%로 오늘 빨간불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은 7일간의 하락에서 반등에 성공한 모습 보여줬고요. 주식시장과 연동성으로 AI 협력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저희와 50분 동안 함께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밀리언 투자 출발합니다.
본격적으로 밀리언 투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성재 전문가님 함께 하시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목요일하고 또 금요일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오늘은 시장이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시장 방향성도 궁금하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주식시장 트렌드, 주도주 트렌드를 그 누구보다 빠르게 잡아내는 박성재 전문가입니다. 자, 시장이 좀 약세 국면으로 좀 돌아서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다시 한번 이제 조정세로 넘어가는 거냐? 라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올해 참 시장이 많이 올랐고요. 특히 지난달에 코스피가 상당히 크게 올라줬어요. 그래서 직진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이게 차익 매물이 나오는 구간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번 시장 하락은 한국 시장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미국에서 이 발단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틀 전에 지금 현재 AI 내러티브를 주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대장인 팔란티어, 그리고 하드웨어 대장인 엔비디아의 어떤 투심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AI 버블론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특히 지금 빅쇼트의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가 팔란티어에 대한 어떤 숏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는 게 지금 밝혀졌죠. 그래서 근거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클라우드 매출에 대한 전반적인 하락, 그죠? 성장 둔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캐펙스 투자가 너무 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체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순환 출자 구조 자체가 이게 과거의 닷컴 버블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AI에 대한 어떤 내러티브, 이게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동력 투심이 굉장히 악화가 되면서 하락이 좀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버블에 대한 정의를 추상적으로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왜 버블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그때 닷컴 버블 당시에 잘 나갔었던 기업들의 PER과 현재 팔란티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PER 수치를 비교해 놓고서 이거 버블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귀납적 추론의 오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랑 지금이랑 이 통화량, 유동성 그 량이 물량 자체가 다릅니다. 지금은 통화량이 훨씬 더 많이 풀려 있고요. 그만큼 자산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성장을 하고 있는 대표 기업들의 PER이 높은 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질은 뭐냐면 유동성 파이프라인이 계속해서 안정되게 구축될 수 있느냐, 시장에 유동성이 꾸준히 유입될 수 있느냐 여부가 중요한 거고요. 유동성이 툭 끊기면 말 그대로 버블이 터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유동성이 튼튼하다면 기업들의 성장이 멈추지 않는 한 계속해서 고PER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은행 시스템 위기가 정말 리스크화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시장이 연말까지 계속해서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너무 시장에 대한 어떤 경계감을 갖지 마시고 지금은 종목에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송 말미에 또 중요한 공략주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 끝까지 시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연말까지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앞으로의 시장도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켓 브리핑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바로 알려주시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도주 내에서만 매매 플레이를 하자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소외주를 잘못 건드리면 지금같이 변동성이 커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시장에서 내 종목만 안 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올해 시장 좋잖아요, 솔직히. 그럼 시장이 좋으면 시장 정도의 수익률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시장 정도의 수익률이나 혹은 그보다 못한 수익률을 낼 것 같으면 ETF에 투자를 하지 우리가 개별 주식에 투자할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주를 투자해서 시장보다도 더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 상승장을 주도할 수 있는 이 주역들에 투자를 하는 것이 무조건 맞는 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도주만 우리가 거래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 거래를 잘하기 위해선 결국 매일매일 벌어지는 이 강세 흐름을 보여주는 업종들이 오늘 어떤 이슈가 있어서 강세 흐름을 보였고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한 번씩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 대표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였었던 업종 3가지를 꼽아보자면 반도체 유리기판 지주사입니다. 반도체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간밤에 반등을 했어요. 특히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안에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우리 시장 반도체 종목들과의 상관계수가 매우 높습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범용 반도체에 대한 포모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대신증권 리포트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디램과 네드 플래시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거다. 저 디램 가격이 저도 26년까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세론을 제가 이 방송에 나온 지 이제 9월 중순부터 나오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랑 같이 하시는 저희 교육방 저희 나와 있는 제자분들께서도 제가 올해 하반기 6월에 들어서자마자 내년 상반기까지 반도체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교육방에서는요. 주력주를 가져가고 있는데 반도체 쪽에서 기판 관련 종목 하나 가지고 가고 있는데 현재 110% 넘어가고 있어요. 어떤 종목인지는 교육방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시면 바로 확인 가능하고요. 저는 100% 수익에 만족할 게 아니고 내년 상반기까지 저는 강세 흐름이 이어질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리기판 중요합니다. 삼성전기랑 그 일본의 스미토모 화학그룹과 글라스코어에 관련된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있었고요. 차세대 반도체 패키지 기판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것이 유리기판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중요해요. 왜냐하면 AI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하죠. AI 데이터 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 건당 용량이 굉장히 커질 것이고요. 그만큼 더 많은 에너지가 투입돼야 된다는 말이 되고요. 그만큼 더 많은 전력이 소모가 된다는 말이고 결국에 어떻게 되겠어요? 발열이 굉장히 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액친냉각 기술도 여기서 주목을 받는 건데 이 GPU도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가잖아요. 이 GPU의 기존 기판은요. 실리콘과 기존에는 플라스틱 딱 두 개였죠. 실리콘은 열 전도성도 좋습니다. 그리고 발열에도 강하죠. 튼튼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플라스틱 기판으로 사용을 하는데 전도성은 괜찮은데 발열에 너무 취약한 거예요. 막 녹는 현상도 벌어지기도 하고요. 앞으로 AI 산업이 커지면 더 많은 발열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기판 체계를 가격도 저렴하면서 열 전도성도 좋고 방열에도 강한 유리기판 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트렌드가. 실제로 이번 주 월요일 같은 경우 유리기판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죠. 캠트로닉스나 이런 종목들도 상한가를 가기도 했고요. 실제로 저희 교육방에서는 유리기판 대장주 2개 모두 다 거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주사.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세율을 조정한다는 소식이 있었고 3차 상법 개정 이야기 나왔습니다. 여기 3차 상법 개정 안에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자사주 의무 소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금융주들이라든지 자본 총계가 많은 지주사들 중에는요. 자사주 상당히 많이 보유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 중에도 ROE가 높은 기업들을 리스트업을 해놔야 돼요. 그런 쪽에서 저는 랠리가 계속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내일 저희 교육방에 이 지주사 종목들 중에 탑픽 종목들 리스트 제가 다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들어오셔서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세 업종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끝을 낼 수 있고요. 오늘 시장을 주도했었던 종목들을 보면 거래대금 상위 15종목들 중에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은데 상승한 종목들 보면 하이닉스, 고영, 알테오젠, 에코프로, 한국전력 요 정도가 오늘 시장의 주도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이 고영에 대해서는요. 상승률이 제일 높긴 했는데 이거를 좀 보여드리진 않을 겁니다. 이거 잠시 뒤에 이야기를 드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박성재 전문가가 자꾸 주도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너랑 같이 하면은 이런 거 잡을 수 있는 거냐? 예, 그렇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항상 드리고 있고요. 이런 주도주를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매일 방송에 나와서 목요일 금요일마다 나와서 강의를 해드리잖아요. 무슨 기법을 이야기 드리고 있죠?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가 뜨고 거래량이 터질 때 매수를 하면 그런 종목들 가운데서 이런 주도주들이 나온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 종목씩 보겠습니다. 고영은 제외시키고요. SK 하이닉스 먼저 볼게요. 자, SK 하이닉스 보면 어때요? 이 녹색 기둥 표시가 스마트 머니 신호입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가 들어오고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면 어떻게 돼요? 시세가 나온다고요. 자, 8월, 9월에도 스마트 머니 신호 2번 뜨고요. 거래량이 늘어날 때 이럴 때 매수를 하면 어때요? 시세가 나온다는 거죠. 자, 방송. 작년에 제가 12월 말까지 방송 출연을 했다가 올해 잠정 기간을 통해 있다가 9월에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데 작년부터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이닉스 제가 작년에 19만 원,
그죠? 19만 원, 올해 초입니다. 19만 원에 형성되어 있을 때 매수 가능하다라고 저는 픽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리고 박성재 전문가한테 스마트 머니 기법 다 받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올해 제가 계속해서 반도체 좋을 거다, 내년도 좋을 거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보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저는 좋게 보고 있는 게 하이닉스입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추세가 어때요? 밀리다가 신호가 뜨고 나서부터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가죠. 자, 신기하게도 신호를 기점으로 추세가 돌아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빨리 잡았다면 수익이 났겠죠. 근데요, 여전히 저는 매수 매력도가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 실은 제가 이제 공략주를 준비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한 종목이 또 알테오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수에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에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핫합니다. 에코프로. 변동성이 위아래로 크지만 충분히 수익 시세를 낼 수 있는 구간들을 주고 있어요. 자, 보면 어때요? 추세가 쭉 하락하다가 신호가 뜨고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가잖아요. 그죠? 어때요?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잡히면 어떻게 돼요? 시장 주도주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고요. 오늘 거래대금 상위에 포진되어 있죠. 자, ESS 쪽에 대한 매출이 저는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 봅니다. 전기차 시장은 둔화가 됐지만 결국에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계속해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ESS에 대한 어떤 수요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실제로 저희 교육방에서는 보세요. 월요일 종가 베팅도 진행을 했어요. 해가지고 다음날 8% 올라갈 때 저희 교육방 제자분들과 같이 매도를 잘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도 계속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레벨이 한 단계 더 올라갈 거라 봐요. 11만 원 위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좋게 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한국전력 마찬가지입니다. 추세가 좋지 않았어요. 근데 스마트머니 신호가 뜨고 나서부터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거래량 터질 때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편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제가 방송 공략주로도 소개를 드렸고요. 10월 중순에 이미 저는 이제 교육방에서 이제 저희 투자자분들 그리고 저희 교육방 제자분들과 거래를 했다고요. 자, 어때요? 제가 유즈 케이스를 만들어 드리죠. 여러분들이 모르는 기법으로 거래를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는 방법으로 실제로 말씀드린 기준 그대로 저도 원칙을 지켜서 거래를 하는데 어때요? 시장 주도주가 된다고요. 자, 이 스마트 머니 신호요. 제발 받아가셔라라는 말씀 드리잖아요. 밴드방 들어오셔가지고요. 신청만 하시면 제가 무료로 다 보내드립니다. 제가 그냥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 말을 믿지 마세요. 말 믿지 마시고 직접 받아가셔서 직접 검증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지향하는 매매는 주도주 거래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론만 가지고 거래를 하지는 않겠죠. 여러 가지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 방법론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 편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제가 보기 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스마트 머니 신호일 뿐이고요. 실제로 제가 교육방에 들어오시는 게 더 많은 이점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장 주도주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 주간 상승률 가장 높은 게 어디예요? 유리기판이잖아요. 유리기판 대장이 뭐였죠? 피롭틱스입니다. 자, 피롭틱스 월요일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도 갔었는데요. 월요일 오전 9시 3분에 44,000원에 피롭틱스를 제가 교육방에서 드렸습니다. 주도주가 될 줄 알고 있었고요. 드렸는데 어때요? 그날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고요. 다음날 시세가 나오면서 이틀 만에 30% 이상 시세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수익을 주도주 거래를 본인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무료로 다 들어오셔서 들어오시기만 하면 이런 종목들 제가 픽을 해드리고 있어요.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거래를 잘해서 높은 수익 플러스 알파 수익을 내면 저는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비중을 항상 주식을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은 현금 비중이 있을 겁니다. 그 현금 비중을 어떻게 활용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바로 비트코인을 사라. 이게 더 우리가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다.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야, 비트코인 그 시즌 종료야. 10만 달러 최근에 깨졌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실제로 작년 1월 10일에 비트코인 ETF 승인되고 나서부터요. 자금은 계속 들어오면서 펀더멘탈이 튼튼해지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단기적인 가격 흐름에 우리가 신경을 크게 쓸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비트코인이 왜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지금 매수 적기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국채 시장을 바꾼다. 자,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유동성이 시장에 계속 유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미국이 단기 국채를 발행을 하고 그거를 시장 자금으로 유동성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중요한 게 미국이 국채를 막 찍어냅니다. 그럼 그게 입찰이 잘 될까요? 안 될 겁니다. 미국의 재정 부담이 굉장히 많이 지금 가중되어 있다는 것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어요. 국제 신용도도 떨어지고요. 지정학적 이슈로 봐도 어때요? 브릭스 국가가 원래 미국채 최대 고객이었는데 이제는 안 사줍니다. 사이가 안 좋잖아요, 지금. 안 사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국채 입찰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를 올려야 돼요. 근데 금리 올리면 어떻게 돼요? 재정 부담이 심해지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켰죠. 어떤 이제 정책이죠? 민간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발행을 하면은 그 담보를 하는 것을 어떤 것으로 담보를 해야 돼요? 미국 단기 국채로 담보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테더사가 이제 가장 큰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데요. 테더사랑 서클이 현재 가지고 있는 미국 단기 국채가요. 벨기에, 캐나다, 아일랜드 국가 단위가 가지고 있는 미국 단기 국채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지니어스 법안까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여러 대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고요. 호재죠. 왜 그래요? 그러면 미국은 금리를 높게 해주지 않아도 단기 국채를 팔을 수 있고 확보된 예산으로 시장에 유동성으로 공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산 시장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AI 내러티브는 이어질 거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처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코인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커지면 커질수록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보세요. 10만 달러 깨졌습니다. 6월 이후에 처음인데요. 왜 10만 달러 위에서 이렇게 잘 못 올라가고 있을까요? 비트코인 퍼포먼스가 원래 좋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오래된 지갑 있죠. 2011년도에서 2013년도에 투자했었던 그 지갑 주소들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매수했던 사람들이 최근에 10만 달러가 넘으면서 많이 대량으로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10만 달러가 안 깨지는 건 뭐예요? 앞에서 보여드렸다시피 ETF 자금을 통해서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트와이즈 CIO 매트 하우거는 이게 조용한 IPO 같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아마존이나 구글도요. 상장 직후에는 한번 크게 폭락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창업 초기에 투자했었던 엔젤 투자자들 있죠. 이 사람들이 엑시트를 하기 때문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초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유동성이 커지니까 매도를 하는 거예요. 엑시트를. 자, 그 이후에 아마존이나 구글이 어떻게 됐어요? 시장 손에 넘어가고 어때요? 손바뀜이 일어나고 가치 평가가 재평가가 되면서 올라가죠. 비트코인도 동일한 그림을 그려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포트폴리오에 다시 편입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과 주식을 포트폴리오를 결합을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요. 박성진 전문가 교육방 들어오시면 좋고요. 난 비트코인 모르겠어. 주식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좋습니다. 주도주를 저보다 잘 잡는 사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앵커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전문가님께서는 이 주식과 비트코인 두 가지를 다루시는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전문가님이 아니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는 그런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엠밴드 공부방 들어오신다면 이런 정보들 많이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입장하는 방법 역시 아주 간단합니다. 갖고 계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지금 켜시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앞에 사진을 찍듯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고요. 그 링크를 꾹 클릭해 주시면 저희 박성재 전문가님의 엠밴드 공부방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특히 잠시 후 말씀드릴 스마트 머니 기법도요. 공부방 오시면 미리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젊고 트렌디한 시각으로 알려주신 종목들 대부분이 목표가를 달성했는데요. 이 불장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 공부방 오신 다음에 상승할 만한 종목들
종목들까지 모두 다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QR코드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문자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3772번 100원의 유료 문자로 박성재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쉽게 입장할 수 있도록 답장 하나하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 문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스마트 머니 기법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기법인지도 들어보고요. 그 전에 이 상승률 리뷰까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꼭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스마트 머니 기법이 유효하다라는 유즈 케이스는 제가 계속 증명드리고 있어요. 계속 새로운 종목들을 저희 교육방에서 잡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드렸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방송 출연을 하게 되면요, 목요일, 금요일마다만 출연을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종목이 되게 지엽적이에요. 그래서 직접 교육방에 오셔서 함께 하시면은요,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스마트 머니 종목들까지도 같이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법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방송이 나올 때마다 이제 한 종목씩 드리고 있죠. 공략주로 한 종목씩 이야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퍼포먼스가 꽤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종목들, 그 수익 나온 종목들을 전부 다 가져올 수는 없고 한 4가지 종목들 정도만 대표적으로 보여드리면 뭐 나이백 같은 경우 적게는 20%대, 많게는 휴림 로봇 같은 경우 제가 10월 10일에 공략주를 소개를 드렸는데 어때요? 지금 제가 제시드린 목표가 도달하면서 106%까지 도달했습니다. 제가 요 이야기 드릴 때 뭐라 그랬어요?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드릴 때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10에서 20% 물량만 덜어내라. 다 팔지 마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요, 주도주를 잡을 때 10%, 20% 수익률 기대를 갖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끌고 갔을 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드리기 때문에 100% 수익이 나오는 것이 저한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는 증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리뷰를 해보게요. 자, 첫 번째,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에 드렸었던 한미약품. 자, 비만 치료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 실제로 임상 3상에 넘어가고 있는 치료제, GLP-1 계열의 치료제를 실제로 한미약품이 가져가고 있고요. 국내 비만 치료제 기업들 중에서는 상용화에 가장 가까운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경부용 치료제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연평균 40% 성장이 2032년까지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실제로 그 성인 비만율도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요. 다들 성인 활동량이 적어지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성인 비만율이 3%가 올라갔습니다. 미국은 이게 여전히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는 가공식품도 많이 섭취를 하고 있고 코로나 때 이후로 이제 재택근무화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막 실리콘밸리 뭐 상업용 부동산 막 공실이 많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더 이상 출근을 안 해요. 그죠? 활동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성인 비만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게 현재의 미국입니다. 그래서 2030년도가 되면 성인 비만율이 50%에 육박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운자로나 위고비를 통해서 뭘 확인했어요? 비만 치료제에 대한 수요를 직접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매년 40% 시장 성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고요. 그 안에서 국내에서 가장 유력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한미약품을 제가 대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자, 보세요. 추세가 어때요? 없다가 신호가 들어오고 이때요.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요때 드렸습니다. 요때. 그죠? 공략주로 드렸는데 시세가 나왔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1차 목표가에 도달을 했지만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고요. 10에서 20%만 덜어내고 계속 가져가야죠. 그죠? 한번 꺾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파동을 그려가면서 저는 우상향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한미약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차 목표가 55,0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2차 목표가에 도달한다고 다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다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나이백입니다. 같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가 있는 종목인데요. 특히나 이제 스마트 머니 신호도 많이 들어왔고 2차 목표가를 제가 4만 원까지 제시를 드린 상황이죠. 현재 근데 4만 원은 한참 전에 도달을 했고요. 자, 보시면 어때요? 추세가 없다가 약세로 가다가 스마트 머니 신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하락세가 멈추죠. 그리고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어때요? 올라가잖아요. 이때 제가 공략주로 소개를 드렸고요. 자, 앞으로 저는 이런 추세를 그리면서
조금 더 연장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바이오 쪽에 대해서도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금리를 한두 차례 더 내려야 돼요. 그러면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 R&D 투자의 자금이 금리가 낮았을 때, 이자율이 낮았을 때 자금 조달이 더 원활해지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투자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개발 이슈가 있는 기업들을 특히나 잘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모멘텀을 타고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차 목표가 일단 5만 원 제시 드리는데 마찬가지예요. 다 매도할 필요 없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휴림 로봇입니다. 휴림 로봇. 제가 10월 10일에 드렸어요. 그죠? 지금 보세요. 한 달도 안 됐습니다.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4차 목표가에 도달을 하면서 106% 올랐습니다.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그리고 나올 때마다 이야기 드렸죠. 이게 왜 뜰 거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테슬라가 지금 가장 휴머노이드를 빨리 상용화에 앞서가고 있는데 이 테슬라가 지금 휴머노이드 옵티머스를 가지고 만들고 있는 유즈 케이스가 뭐예요? 공장에 투입한다. 즉 자율이동 로봇 기술이 있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세게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휴림 로봇 이야기 드렸잖아요. 게다가 스마트머니 신호도 이미 들어왔고 거래량이 막 늘어날 때 제가 맥점에서 어때요? 드렸더니 어때요? 상한가도 하고 지금 계속 올라갑니다. 한 달 안에 100% 넘는 시세가 나왔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더 가야 돼요.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5차 목표가 10,0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 스마트 머니 기법에 대해서 더 궁금증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신호가 정말로 이런 어떤 변곡의 딱 지점에 잘 잡아내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 신호의 원리는 도대체 뭐냐? 우선 이 스마트 머니가 뭔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가야 되는데요. 다 아실 겁니다. 사실 시장에서 스마트 머니라 함은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제공받지 못한 정보와 재료를 주포들이 어때요? 이 재료를 가지고 저점에서 매집할 때 들어오는 돈을 우리가 보통 스마트 머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터진다고 그것이 다 스마트 머니가 되지는 않겠죠.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해내는데 그게 뭐냐? 스마트 머니 신호예요. 자, 이 신호 공식 안에는요. 거래량 공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추세 공식인데요. 자, 기존에 이렇게 하락세라고 가다가 제가 생각하는 기준입니다. 여긴 제 노하우 공식이 들어가는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 정도의 변곡이 급격하게 나왔을 때 그동안 없었던 변곡이 나왔을 때 스마트 머니 신호가 뜨게끔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변곡이 나오면 바로 매수를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다가도 꺾여져서 내려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래서 스마트 머니 신호가 뜨면은 우선 관심 종목으로 해놨다가 매수 기준은 뭐냐면 포착 후에 거래량이 늘어날 때 사면 된다는 거예요. 1, 2번은 그냥 읽어만 보세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기본 조건. 5거래일 연속해서 거래량이 증가한다. 스마트 머니 신호가 뜨고 5거래일 연속해서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거나 하루만 늘어나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은 매수 조건이 됩니다. 매수 조건. 아시겠죠? 자, 그럼 어떤 의미가 돼요? 신호가 뜨고 나서 거래량이 막 늘어나요.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없었던 변곡을 만든 건 돈이 많은 누군가들이 만든 변곡이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의 장점이 있습니다. 손절 추세선까지 같이 되게 타이트하게 잡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손익비. 손익비가 매우 좋은 기법이다. 근데요, 주식 투자는 이게 답니다. 손익비를 잘 설정하느냐 아니냐의 싸움이에요, 주식은.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은요, 요거 하나입니다, 비결은. 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손익비를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어디에 집착을 하냐면 승률에만 집착을 합니다. 10번 거래해서 7, 8번 이기면 아, 나 투자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표면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10종목 중에 7, 8종목을 플러스 3%로 이기다가 두세 번 졌을 때 마이너스 15%로 지면 이게 뭐 매매를 잘하는 겁니까? 그죠? 방법론 자체가 틀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승률이요 50%밖에 안 돼도 돼요. 10종목 중에 5번 이기고 5번 져도 됩니다. 근데 이겼을 때 플러스 20%, 플러스 30%로 이기다가 그죠? 그리고 5번 졌을 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로 지면은 어때요? 계좌가 우상향한다라는 거예요.
이 손익비가 굉장히 좋게 설정할 수 있는 방법론 중에 하나가 뭐다?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예시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 제가 로봇 기업들 중에서도 정말 좋다. 제가 작년부터도 이 방송에 나와서도 이 프로그램은 다르지만 이 방송, 이 스튜디오, 이 공간에서 제가 공략적으로 소개를 드렸죠. 자, 그러면서 LG전자의 종목이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 휴머노이드가 실제로 상용화 단계로 가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막 묘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절 기술이라든지 그죠? 이런 손가락 기술,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로보티즈 기술이 그래서 부각을 받는 도중에 올해 1월 5일에 대형 기사가 하나 뜹니다. 로보티즈 대표가 미국 업체에 협동 로봇 납품을 준비 중이라는 엄청난 뉴스가 하나 뜨게 되는데요. 스마트 머니 기법은 뭐라 그랬어요? 재료가 시장에 공개되기 전에 스마트 머니를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죠? 한번 볼게요. 로보티즈 차트입니다. 보면은 이때죠, 이때. 1월입니다. 1월에 이 뉴스가 뜨면서부터 이 사이클이 시작이 됐는데요. 스마트 머니 신호는 언제 떴어요? 11월 8일, 11월 19일. 작년에 떴어요. 자, 신호 뜨기 전에는 어때요? 추세가 없었죠. 거래량도 없다가 신호 뜨고 나서부터 거래량이 늘어나죠. 이럴 때 매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저때 매수를 했다면 노란 추세선이 손절 추세선이거든요. 손절 추세선을 종가상 깨지 않고 1100%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만약에 1월에 저런 호재가 아니라 악재가 떠서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하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밖에 되지 않습니다. 손익비가 어때요? 굉장히 좋죠. 손절 나면은 얼마 안 나는데 수익 나면 이렇게까지도 날 수 있네?가 되는 것이 어때요?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이렇게 거래를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거래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요. 게다가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이 큰 수익까지 끌고 가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겠어요? 이 모멘텀에 대한 어때요? 보는 트렌드를 보는 시각이 있어야 돼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는 로보티즈 제가 이제 저랑 같이 오래 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라가는 와중에도 계속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요때 박성진 전문가가 정말 잡아드렸는지 못 잡아드렸는지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증거 자료 갖고 왔습니다. 예, 작년이죠, 작년에 이 스튜디오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스마트 머니 신호 2번 떴다. 거래량 들어왔다. 이때부터 사라. 말씀드렸고요. 이거 보고 교육방에 들어오신 분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로보티즈 200%, 300% 수익 날 때마다 팔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사라고 했습니다. 시장의 트렌드다. 도입기에 넘어가는 산업들 같은 경우가 가장 세게 올라간다. 여기서 텐베거들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죠? 게다가 최근에도 저희 교육방에서 그죠? 9월 15일에 종가 베팅 오후 3시 13분에 요때 드렸어요. 요때. 스마트 머니 기법은 아니지만 요때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3주 만에 2배까지 올라갔습니다. 왜? 로보티즈의 모멘텀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박성진 전문가 교육방에 오시면은요. 이런 거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치환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거래는 이렇게 해야 돼요. 보세요. 오늘 효림 로봇도 이야기를 드렸고 한미약품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저는 계속 끌고 가죠. 근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플러스 3%, 플러스 5%에서 다 잘라 먹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되게 안 좋은 습관인데 수익이 났다가 손실로 전환되는 경험들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전환되기 전에 플러스 3%, 플러스 5%만 되면 매도에 손이 가는 거예요. 근데요, 되게 잘 들고 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는 상당히 잘 끌고 갑니다. 손실을 확정하기 싫은 심리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런 습관으로 거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 상담을 여러분들에게 엄청 많이 여러 사람들에게 받아봤는데 70종목까지 갖고 계신 분들 봤어요. 근데 30종목, 40종목, 70종목 갖고 계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플러스 난 종목이 없어요. 마이너스 난 종목들을 계속 가져가고요. 계속 추가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난 종목들을 다 잘라 먹습니다. 자, 보세요. 로보티즈 같은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요. 휴림 로봇 같은 종목, 한미약품 같은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 종목을 잡았다 하더라도 플러스 3%, 5%에서 다 잘랐을 거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난 종목들만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수익률 곡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떨어진다고요, 급하게. 이런 식으로 거래하시잖아요. 절대 평생 수익 전환 안 됩니다. 뒤집으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5% 안 견디는 거예요. 견디면 안 돼요. 근데 플러스 20%, 30%는 견디자는 겁니다. 왜요? 왜 그래요? 자,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수급이. 야, 저 종목 강하네? 나도 한번 사볼까? 수급이 몰리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가파르게 올라간다고요. 그죠? 그래서 모멘텀을 제대로 탄 종목들은 냅둬야 되는 거예요. 이걸 왜 팝니까? 냅둬야죠. 그죠?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거래를 내가 못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꼭 박성재 전문가 밴드방에 들어오세요. 실제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주력주 같은 경우는 110% 지금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아직도 홀딩하고 있고요. 내년까지 가져갈 생각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 노하우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수익을 잘 보면 우리가 어때요? 포트폴리오를 더 잘 구축을 해서 수익률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요. 저는 플러스 알파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목을 잘 잡아서 잘 수익 내는 것도 좋고요. 방어하는 그런 어떤 방법까지도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요. 매년 6에서 7% 어때요? 실질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 구매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현금 비중으로 냅두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비트코인에 담으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코스피, 나스닥, S&P 최근에 5년 동안 얼마 올랐어요? 각각 60%, 90%. 금은요. 최근 5년 동안에 100% 올랐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요. 보세요. 격차가 엄청나죠. 5배, 6배 격차가 난다고요. 최근 5년 성적을 봤을 때요. 그죠? 실제로 이것들을 1년 포트폴리오로 대입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는 있는지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코스피가 최근 1년 동안에 60% 올랐습니다. 코스닥은요. 23% 올랐어요.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 종목 모두 다 거래를 하니까 이거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42.17%가 나옵니다. 만약에 최근 1년 동안에 1억을 투자하시는 분이 4천만 원 이상, 4,200만 원 이상 못 벌었다. 이분들은요. 투자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반성을 좀 하셔야 돼요.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도 수익 못 내면 어떡합니까? 40% 수익도 못 낼 거면 못하러 개별 주식 투자하세요. ETF 투자해야 되죠. 그죠? 적어도 요 42% 이상은 수익을 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1대1로 ETF 투자 5, 비트코인 투자 5 이렇게 1대1로 투자만 해도요. 52%, 성과가 10%나 올라가요. 올해 비트코인이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자, 이거를 5년으로 확대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양시장 수익률이 40%일 동안 그죠? 주식이랑 비트코인을 5대5로 투자했을 경우 10배입니다. 10배. 418% 투자 수익이 나옵니다.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현금 비중을 현금으로 냅둡니까? 아닙니다. 자, 주식 거래를 주도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거래를 해서 나온 수익들은 현금으로 갖고 있지 말고 비트코인으로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더 높은 수익이 나올 수 있다. 5년까지 끌고 가면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전략까지도 궁금하신 분들은요. 박성재 전문가랑 꼭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주식만 하고 싶다 하셔도 좋습니다. 저 주도주 잘 잡는 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앵커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특히나 이 주도주, 대장격 종목들 많이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상승을 주는 종목들 많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또 목표가에 달성을 했습니다. 특히 한미약품은 1차 목표가를 도달했고 2차 목표가 55,000원도 제시를 해주셨고요. 휴림로봇도 벌써 5차 목표가 10,000원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모방에 오시면요.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 많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식과 코인에 대한 시장 방향성까지 그때그때 알려주고 계시니까요. 지금 바로 엠밴드 공부방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는 방법 역시 아주 간단합니다. 갖고 계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앞에 사진을 찍듯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영어로 된 링크가 휴대폰 화면 앞에 바로 뜰 거고요. 그 링크를 꾹 클릭해 주시면 저희 박성재 전문가님의 엠밴드 공부방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특히 전문가님께서는 저희 방송에 다시 나오신 지 사실 얼마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주셨던 종목들이 대부분 목표가를 달성했고요. 2차, 3차 목표가까지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가는 종목들, 나도 이제 좀 만나보고 싶다 하신다면 지금 바로 엠밴드 공부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문자로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3772번, 100원의 유료 문자로 박성재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더욱더 쉽게
여러분들 입장할 수 있도록 답장 하나하나 누구에게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 문자 편하신 방법으로 여러분들 M밴드 공부방 오신 다음에 많은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밀리언 투자 픽 시간입니다. 다가오는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을 좀 매수하면 좋을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관심주 어떤 종목인지 바로 알려주시죠. 예, 사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어떤 종목 나올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 중에 건너뛴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바로 고영이었죠, 고영. 자, 오늘 고영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고영을 가지고 온 이유는요.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있습니다만 고영 테크놀로지, 이거 고영 테크놀로지가 줄임말로 고영이라는 이름으로 상호명으로 상장을 한 거예요. 뇌수술용 의료 로봇. 원래도 있었던 재료죠. 근데 JNS 학술지, 세계 최대 학술지에 게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저는 더 크게 나올 수 있다 봐요. 그래서 의료용 로봇 관련 이슈가 나오면 저는 고영이 가장 큰 혜자를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큰 이슈예요.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 광학 장비 이런 쪽에서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 이번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75% 성장했습니다. 그죠? 빅 퀀텀 점프죠. 그죠?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 보통 이러면 일시적이냐 아니면 이제부터 시작이냐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앞으로 방향성이 크게 달라져요. 저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영업이익이 계속 감소를 하다가 33억이 나왔는데요. 자, 올해는 142억으로 크게 뛸 예정이고요. 내년에도 2배 성장이 나올 것 같고 후년에도 좀 큰 폭의 거의 한 80% 정도의 성장이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고영 같은 경우는요. 그 뇌수술용 의료 로봇 카이메로 이 관련해서 세계 학술지에 게재가 됐다. 이거 자체가 로봇 쪽에 대한 AI 의료용 로봇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게 되는 거고요. 반도체 검사 장비 모멘텀도 있습니다. 특히 3D 광학 검사 쪽에서는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예요. 옵토메카트로닉스 이거 뭐예요? 이거 전자공학과 기계공학을 합친 거죠. 그래서 이게 3D 프린터 기술이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한 기술도 보유하고 있고 특허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연매출 20% 이상을 재투자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죠? 성장 기업들, 특히 컨센서스가 상향되는 기업들의 투자 이슈는 뭐예요? 더 추가적인 성장으로 인식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용 로봇에 대한 성장 그리고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커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프라 투자가 확대가 되면은 그러면 생산을 하기 위해서 결국에 뭐 검사 장비라든지 설비라든지 이런 쪽에서 먼저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장비 기업들 특히 잘 봐야 되는데 고영이 장비 기업들 대비 여러 종목들 대비해서 많이 못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보세요. 그동안 뭐 추세가 없었어요. 그리고 재밌게도 오늘 스마트머니 신호가 뜬 종목입니다. 근데 왜 오늘 가지고 나왔냐? 거래량이 잘 터져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매수하기 적기가 아닌가. 눌림목이 나오면 더 저는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 말씀드리면 좀 이제 낙관적으로 봤을 때 내일 시가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가 22,800원 제시 드리는데 매도를 다 한다 안 한다? 다 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 같은 경우 좀 빠르게 먼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요. 박성재 전문가 밴드방 오시면은 먼저 제시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7,500원입니다. 자, 그리고 방에 들어오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번 주는 제가 시장에 대한 좀 분위기가 이렇게 좀 꺾이는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잘 거래를 안 했어요. 근데 이런 피롭틱스 같은 경우 잘 드렸죠. 이틀 만에 30%대 나왔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주력주는 110%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아침마다 당일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관심 종목들 제가 장 전에 방송을 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료용 로봇 관련주 고영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기업이기도 하고 아직 저점 구간이다. 이 스마트 머니 기법에도 포착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방에 오시면 고영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뿐만 아니라 상승할 만한 종목들까지 알차게 모아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M밴드 공부방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입장하는 방법은요. 갖고 계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지금 켜시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앞에 사진을 찍듯이 그냥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고요. 그 링크를 꾹 클릭해 주시면 저희 박성재 전문가님의 M밴드 공부방 입장 가능하시고요. 문자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샵 3772번 100원의 유료 문자로 박성재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요. 여러분들 더욱더 쉽게 입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문자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 문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아쉽지만 전문가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목요일 저녁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찬 내용으로 또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